이해찬 당대표의 조폐소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93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93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4.19혁명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9년 전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서 과감히 일어난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현정사상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인 동시에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19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민주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9 정신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활해서 부마 항쟁과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는 4.19 국립묘지를 방문을 해서 4.19 혁명의 뜻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추경편성 방향을 안전, 민생, 경제로 확정을 했습니다. 국민안전 강화, 민생안전, 현재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지원, 노후 SOC 안전투자 등이 포함되고,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고용 위기 지역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수출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의 흐름을 상반기에는 좀 약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효과로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 투자도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회복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강원도 산불 현장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을 당하신 이재민들의 고통을 다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께서 서운하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복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관광을 가지고 굉장히 강원도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다행히 산불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일부러 관광을 찾아주시는 고마운 미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산불을 점검을 하고 속초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4.19 혁명 5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에 맞서 온몸을 바쳐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4.19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4.19 정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안에서 독거서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을 왜곡하고 군사 독재와 쿠데타 정권에 맞섰던 5.18의 역사를 날조하는 상상도 못한 망언이 제1야당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공당에서 이 같은 반민주적인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5.18건 세월호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합니다.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애투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 통첩인이 굴종의 서약서라는 정치 공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입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여야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정쟁만 일삼는 행태가 불통입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국회로 복귀해서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루속히 4월 국회를 열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민생 입법과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4.19에 대해서는 당 대표님 어제 말씀하셨기에 저는 반복하지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 그리고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로 판단한 후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두 번째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부르면 된다라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절차를 거의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더 진행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법과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권층 이익법,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아왔습니다. 영남재본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고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후에 구설수에 올만한 행동들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스럽고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5일입니다.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현직 법관의 비리사실과 자료를 통보받은 것이 당시 대법원은 징계 청구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의 상당수가 2016년 3월과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관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곧 대부분의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징계 시효를 넘어서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질의를 해보니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위 통보를 받은 법관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징계 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시효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인데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법대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수긍할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 절차를 서두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남희숙 최고위원에 발언하겠습니다. 네, 4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국에 258만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 상급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2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소득하 20%의 노인에게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62만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7월부터는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서 장애인 개인의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5월부터 당내 TFT를 구성해서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전후로 한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제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해서 필요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서영 최고위원에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당 윤리를 소집해서 세월호 가족의 망언을 내뱉은 정진석 의원과 장인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의하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을 느낀다면 5.18 망언을 한 이인도 함께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지 한참 지났고 또 자신들의 전당대회 끝나면은 5.18 망언 3년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한 지도 벌써 5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국당의 꼼수와 국민 전환만 기다리는 뭉치만 시간 끌기에 국민들은 불놀라고 참담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독 자유한국당에서 세월호와 5.18 민주 항쟁을 폄훼하는 발언이 빈발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그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징계를 미적거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망언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윤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영석 측원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영석입니다. 59년 전 국민은 독재정권 이승만을 하야시켰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최근 박근혜의 형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오랜 구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탄핵된 전직 대통령도 없습니다. 박근혜의 재판, 심판은 촛불의 심판이고 국민의 심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가지고 여론몰이 하지 마시고 총선용 꼼수는 더 이상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광호 측원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통령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말씀하셔서 하나만 제가 더해서 말씀드리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안전예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800개소가 넘는 곳이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추경 반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 호주머니가 무슨 ATM기나 이런 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더 거친 세금을 국민 호주머니에 돌려드리는 것이 추경이고, 그래서 타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더 거친 세금을 국민 호주머니에 돌려드리는 것이 추경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인데, 그때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똑같은 일이 1980년에 벌어졌죠. 20년 뒤. 또 그때도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이 정권은 자유한국당 전신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그런데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폭력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월호, 5.18 관련 망언, 강원 산불과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이런 데서 할 수 있듯이 신색깔론에 기반한 혐오 정치, 허위 조작 정치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여전히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악습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 악습을 끊어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미선 후보자 관련해서 아까 홍영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사청문회법 구조 2항에 보면 청문회를 마치는 사흘 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으로 호전이 됐어요. 그전에는 낮게 나왔었는데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걸 국민들께서 뭔가 주식거래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게 사실 드러나는 게 없다고 확인한 겁니다. 주식을 갖고 있거나 거래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건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장애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국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4.19 혁명 59주년을 맞아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2030년 2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수 처리에 실패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인류가 미래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얼마가 될지 추정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내도 원전 폐기물 처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전 시설에 사용됐던 옷과 장갑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만큼 위험한 사용 후 해결료의 저장고가 이미 호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에서 사용한 원료인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최소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저장 시설 후보지 선정 방법과 그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 등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 마치고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를 바랍니다.